오늘은 그 좋은 말과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쁜 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말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나쁜 거짓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나쁜 말. 제가 요번에 그냥 서울 가본 지도 안 되고 한번 안 올라오냐 사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시간을 잘 못 짜가지고 화요일 날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 온대서 수요일 아침 일 나고 나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여간에 누우실 수도 없고 아침 9시 반, 10시쯤 9시 반이나 돼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는 식당 사 먹고는 택시 타고 다리 아프니까 택시 타고 조개 사러 갔어요. 그 가니까 옛날하고 달라가 뒤에다 총무를 지는 되게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옛날 그러면 뜯어비고. 그래 가서 기획실, 보교원, 그 다음에 교육원 이런 데 다 찾아대 있어요. 신문사. 그런데 이제 찾아대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래서는 아무도 상대도 안 합니다. 유럽에서 왔는데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서로 가르쳐 주겠다고 나와서 그냥 앉는 거예요. 내가 처음 질문한 것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보교원에 가서. 이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랬대. 부처님의 말씀을 불교에서 행하고 전하는 것을 갖다가 불교라고 한다고 이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그 말씀을 어디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물어물해요.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가르치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시오게 천수경하고 반야신경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두 번째 반야신경이란 내가 알기로는 부처가 해탈의 과정에서 본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그걸 갖다 보지 않고 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해탈한 사람은 현세 지금까지 한 사람뿐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외에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그건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을 남겼다. 이제 내가 그걸 읽고 나서 듣고 나서 이분이 해탈을 했구나 그걸 알았지, 해탈이라는 용어 자체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해탈의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분이 해탈의 과정을 겪었구나 그러고 확실하게 해탈한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결국 근원의 세계를, 근본의 세계를 본 것이다.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고 비있다, 공이다. 색적시교, 공적시생이라는 말은 그곳에는 모든 의식이 죽어야 들어가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착이나 욕망이나 현상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시생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근본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이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교를 통해서 부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에 불자가 1000만 명을 넘는다 하는데 신도와 승려들을 합하면
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한 개라도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10억 내놓고 그 사람 제자 되겠다 이랬어. 뒤에 따르니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해 줄래 이랬지. 나 제자로 맨날 주고 불사하는데 필요한 돈 받아갈 사람 좀 소개해 줄라니까. 그때부터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는 행정 보낸 데지 뭐 가르치는 사람이 그럼 누가 가르치노? 누가 가르친지 그 선생을 한번 소개해둬라. 그건 저 깊은 산중 같은 데 절에 가야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은 당신은 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여기 시험을 쳐고 들어와서 이렇게 부장, 국장이 되는데 된 사람인데 당신들 의식이 더 낫지. 스님네들이라는 것은 그 영적 문제가 있다든가 신병의 문제, 신병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만 하겠냐 이게요. 문제 없이 중된 사람 봤어요? 문제 없이 중된 사람 어디 있냐 이게요. 하다못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막 누구 왔나? 응? 바람이 불어서 응. 그래 앉아. 누구 왔네? 응. 그래서 내가 뭐이고 당신들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통도사 중에 하나 뭐 김해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안다 이기라. 아 그 귀신 붙은 종말이냐? 막 귀신은 난 귀신을 박대하지는 않지만은 난 막 귀신은 나를 가르치기가 힘들 기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막 바쁘다고 가는 데마다 바쁘다고 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는데. 그래 나중에는 조교사 그 뭐 상담원으로 보내더만 갔더니 또 여자가 하나 배우러 왔다니까 좋다고 늙은 할매가 그냥 나오더니 사람을 이제 차도 대접하고 막 배우러 왔다 하면 대접을 잘해요. 여기서는 뭘 가르치냐 하니까 초심이냐 이래. 그럼 초심이고 거식이 없다고 난 유럽에서 오고 유럽은 절도 없다 이랬대. 초행자를 위해서는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다네. 거기서 절 한 번 하고 법당에 가서 절 세 번 하고 이제 거기서 건다 이겨. 그 유럽에는 절이 없으니까 그거는 몰라도 되겠고. 그 다음 또 뭘 가르치냐 할게 뭐 연불 같은 거 이런 걸 가르친다 이게. 그 연불 그걸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의문해요. 그렇게 뭐 전부 다 그 소리 딱 지적만 하면 전부 바쁘대. 지가 좀 바빠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친절하고 당당히 나가던 사람들이 지적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원이고 기획원이고 신문사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부처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분이 영기설을 말했다면 인가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놨는데 말한 것인데 인가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속에는 결과만 있지 원인이 거기에 없어.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100만 년을 갖다가 그놈 들고 씨름해봤자 아무도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사람이 의식이 망하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마디로 말해서 1000만 명의 그 불자가 있지만 그 절에 가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도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그곳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사성계 8종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지만 사성계의 문제가 사성계를 8종도를 사람의 마음에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어서 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듣기가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이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문제가 있어야 그 답을 알아볼 건데 문제가 없으니까 답을 무슨 재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 일조를 하지 좋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수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해우가 이런 질문을 하더만 해우. 무엇을 하면 불교를 통해서 우주와 합의를 한다고. 아니 우주라는 강대무변한 지역을 우주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건데 아니 그러면 어떤 우주라는 게 쫓겨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를 갖다 우주라는 게 아니고 강대무변한 이 행성계를 전부 포함한 것을 갖다가 우주를 하거든. 전체를 전체를 갖다 우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주와 합의를 이래. 그럼 내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질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는 소리다. 누가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모르는 소리다. 우주라는 것은 여기도 우주고 태양계도 우주고 저 금성 목성도 전부 우주에 속해 있는데 어디에 가서 뭐가 합의를 한다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 우주와 합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을 잘 모른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주의 대상은 어디에다 두며 우주의 어느 점에 합의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에서 계속 그 테이프를 듣지 않고 법문한 테이프를 듣지 않고 여기 계속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한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게예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쏟지 않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깨달음, 세상 일에 조금이라도 세상 일의 진실을 알고 세상 일이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겁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점점 의식이 망해지니까 막 헛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15년 전인가 이 서울에 와서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둘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자기 선사와 보다는 상관 못한다 해서, 너희 선사는 어디에 있느냐께 어디에 있다 해서,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 선사 앞에 물어볼 테니까 가능하냐?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둘을 증인으로 하고, 한 사람은 내리라 하고 내하고 너희서 그 택시에 타고 그들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니 소반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책을 한 권 놔놓고 책을 뒤지기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깨달은 자, 보는 자니까 그 책에 있는 책을 가지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물으면 뭐지는 대답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질문하겠느냐, 내가 먼저 질문해도 좋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질문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여기에서는 신선이 되는 공부를 가르친다 해서, 그때 나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신선되는 공부는 뭘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신선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배우고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된다고 말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선이 된 자가 있는가? 당신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신선이 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한 4, 5분간 계속되자 따라갔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선생님, 그냥 돌아가입시다. 차비는 저희가 물겠습니다 해서 내가 돌아온 적이 있다. 돌아오자 빠구다공원에 앞에 섰던 사람들이 물었다. 둘이 따라가서 어떻게 됐냐? 게임이 어떻게 됐냐? 게임이 상대도 안 됐다 할게. 게임이 안 됐다 이렇게. 이쪽이지 이렇게는 아니다 저쪽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재미없어서 모두 가볍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한 말은, 세상은 하나의 모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태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문제가 성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란 뭐냐? 문제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고 좋아지고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은 자기 속에 있는 어리숙음을 깨버리고 세상 일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 제가 말했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마침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많이 들어서 진리에 대한 말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니까 어둠 속에, 어둠의 원인인 업이
활동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업이 활동을 안 하면 환상이나 생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르면 모른다는 걸 당장 알게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모른다는 걸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몰라도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큰 문제를 스스로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세상의 일은 모두 하나의 그 잘못된 것도 바꿀 수 있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먹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사람들의 말을 절대 부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말라는 말은 항상 문제를 놓고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러냐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갖습니다. 문제가 없다는데 거기에 더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해야 할 도리고 책임이에요. 이런 자신에 대한 도리나 책임을 져버린다면 자신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지고 갑니까? 우리가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에 매미는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겨울철에 개미한테 가서 뭐 달라는 국민학교에 있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책에 적혀있는. 그러니까 여름이야 먹을 게 풍족하지만 겨울이 잎이 말라지고 하면 먹을 게 없으면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저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신경을 쓸 거 없습니다. 잘못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깨우치고 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될 상식은 포기해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더 도움을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뿐이지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을 극복하고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력 중에서 가장 큰 노력이 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의해서 온갖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면 그냥 문제를 갖다가 원칙에다 놓고 보면 원칙 안에 놓고 보면 그럼 거기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음이 없어서 이런 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오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오래 나온 사람들은 그만한 걸 이미 다 얻었어요. 똑똑하게 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르치는 공부는 대학 같은 데 가면 온갖 말을 맨달아 가지고 문제를 알아볼 수 없게 맨달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회가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문제를 내가 시험을 치게 해서 암기 잘하면 그만 시험 되면 내일 당장 그냥 집안에 방박에 틀어 앉아서 누워서 책이나 읽던 사람도 공무원이 되고 또 운이 좋으면 판검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문제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면 그건 사회에 더 큰 혼란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자잘못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이 법계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 틀리는 거 맞는 거 당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이번에 그 세월이 올라갈 때 갔을 때 내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차온다. 테이프에 차. 그래. 고생하라고. 아니 그 소리가 너무 크면 테이프에 테이프 자국이더라고요. 그럼 빼. 약풍에 넣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심중은 있대. 심중에는 짚히는 데가 많이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문제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까지 죄인 하나 무고로 죄인 하나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바꿔비면 되지 않아요. 5 더하기 5도 10이지만 100 빼기 90도 10이에요. 그까지 그 1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데 이거는 몇만 개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 놓고 엄청 어거지를 쓰면은 힘센님이 이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치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문제를 함부로 숨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래야 항상 무엇이 잘못되면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한 맞는 대안을 빨리 찾아서 나쁜 결과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도 태풍이 온 데서 많은 사람도 안 오고 했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이 질문이 바로 질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한 4분, 5분 한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분도 있고 뭐 새로 만나도. 근데 왜 그렇게 다 부부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여자니까 여자들이 왜 그렇게 남편에게 불만하고 미움까지 가지고 있고 그 부부간에 화합하게 사는 도가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서로 부부간에 이 생활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미워할 때는 남자가 좀 무기력하든가 무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바라는 쪽에서 좀 빗나가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럴 때는 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가 현명해서 남자를 딱 진작부터 틀 잡고 있었으면 남자가 그걸 안 해요. 사람의 몸은
하나의 도구와 같고 의식은 운전수와 같다 안 했습니까? 그 의식을 탁 틀어 잡으면 행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길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길들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세상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려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불신할 때 남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다는 그렇지 않지만도 그 내용면에서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질문 좀 해. 제가 본 부부간에는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너무 해보면은 남자도 자존심이 있고 여자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걸 공정을 이해를 안 나가면은 절대로 갈등이 조정이 안 생기죠.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해 한계가 또 있지 않겠나 싶죠.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현대 사회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르잖아요. 용인하는 거하고. 그렇지. 예. 상대가 왜 그런가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면도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의 무엇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꾼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디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하나도 얻을 수 없고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이런 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hen보 있지만은 결혼식 하기 전에 여자하고 같이 지금 현재 마누라하고 둘이 왔을 때 난 서슴없이 그랬습니다. 가장 결혼 생활에 편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약정서를 하나 만들어 놔라. 약정서라는 것은 남자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책임이 있고, 여자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게 돈은 못 벌어오더라도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응하는 쪽으로, 그지요? 여자가 그 생활 능력이 없다면은 남편이 돈을 갖다가 다른 집에 300만 원 벌어올 때 50만 원만 갖다 주더라도 그 50만 원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40만 원 가지고 살고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또 바뀌게 있을 때는 여자의 그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따르려고 여자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죠?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환상적인 말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해라. 사랑이 어떠니? 사랑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이 어떠니? 사랑도 조건이 있는 게요. 사랑이란 내가 하는 말이 축복하는 게 사랑이라 했습니다. 축복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짝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래, 뭐 상대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인데, 진짜 조금만 이해해주면 해결이 될까요? 노름꾼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마누라가 그걸 갖다 조금만 바가지를 안 긋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박에서 손을 끊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읽은 거 그거 싹 포기하고 손을 끊는 게예요. 그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정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속에서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짝사랑은 어리석은 겁니다. 응? 짝사랑은 어리석은 겁니다. 짝사랑은 그렇지요. 자기가 짝사랑이라는 걸 알면 빨리 돌아서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짝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기거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내가 정성을 바쳐서 하면 그 일에 정성을 바치면 그 짝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서로 통해야지. 아니, 사랑은 서로의 행동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때 그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의 결과는 축복이라 했어. 그러면 사랑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축복을,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없는 사랑은 그건 참 골치 아픈 게요. 문제 있는 사랑이네. 문제 없는 사랑은, 문제가 바로 문제 속에 축복이 있으니까, 문제를, 축복을 모르는, 무엇이 자신들을 축복해 줄 것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참말로 불행한 일이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좀 해. 뭐 집에서 말 못하고 막 답답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보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막 화가 나서 못 참을 때는 저는 그 순간을 피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밖에를 나갔다든지,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 사람이 안 피해주니까 내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계속 싸우게 되니까 화가 나서 못 참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잘 삭힐 수 있는지 내가 하는 미치겠어요. 말이, 싸웠다는 예. 말은 누구에게는 들을 수 있는데 무슨 문제로 싸웠는 거, 문제를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네. 서로가 자기 자. 의견이 틀리니까 난 내가 옳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라도 사례를 정확하게 내놔야 아니, 내가 얘기를 문제를 할게. 가깝게. 왜냐면은 의견이 틀리는데 아니, 이제 왜 얘기를 할게. 왜냐면은 예련님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왜 잘못 받았냐면 물 좋고 산 좋고 그러다 하면은 민들기라 그건 맞습니다. 실제 맞는데 나는 좀 그래. 나는 집을 사고 물론 공기가 좋고 그래 맞는데 저는 왜냐면 주택에서 상부에서까지도 해봤거든요. 집에서 내가 압니다. 그죠? 아는데 저하고의 집을 믿어봐라기 지금 이게 믿어봐라기지 괜찮다 이기지. 그래가다가 좀 문제가 유발시키 있다 이깁니다. 공사 질 때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신경 써가지고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안도 있습니다. 자식 그죠? 문제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 자식 얼마나 문제도 있고 그래요. 많습니까, 뭐. 기 결혼을 했으면은 자식도 있다 하면 아무리 자식이 개새끼지만은 자식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모적인 그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이제 큰 문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죠? 단순한 문제가 이제 의견이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平산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면 저도 명색이 육군 대위로서 장비로서 됐기 때문에 조금 외골수입니다. 사실이 외골수고 남한테 타협하기도 싫어하고 왔습니까?
실제 나는 심지어 어떤가 나는 길이 아니면 안 갔습니다. 그죠? 내 스승이라도 그 해가지고 잘못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논문을 지도를 이거 다 받아먹고 지도만에 인터넷 좀 떼어봤거든. 떼어보니까 그 교수가 나중에 어이구 동시에 가서 술까지 받아줄지 나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나 학생은 똑똑하지만 교수들은 개새끼다 나는 그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내 새끼들이 난 내 제자들이 개새끼 가면 나는 내가 연구를 하면 나는 개새끼다 하면서 기고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데 그 실제 그 내 와이프지만은 보면 똑똑하거든요. 똑똑하니까 내 혼자 이게 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별까 이거 가지고 다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 내가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실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하나 내려봐야 자식이 되는 올바르지 못하니까 당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러면 네가 자신 나서 키워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끼리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서로의 약속을 하게 될 때는 어디까지 지켜야 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예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회에 법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싸우지 마라 하면 되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룰을 하나 만드세요. 세 식구면 자식, 아버지, 어머니 셋이 앉아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룰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누구 공화국 이 공화국을 작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룰을 하나 딱 만드세요. 그리고 서명 딱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면 집에 한 달에 얼마를 들여놓고 뭐 거기 필요한 담배값과 용돈은 얼마를 지출하고 이거 딱 정하면 돼요. 아들은 대학에 다닐 때는 한 달에 25만 원, 2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주는 게 그 책값, 버스비까지 해야 된다. 밥은 집에 와서 먹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견으로는 어째도 언제까지나 부모와 같이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약간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함으로써 그 생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삶의 조금이라도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일을 배우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얼마 이상 수입이 넘으면 25만 원 지출 못한다 이렇게 딱딱 정해요. 그 서희 앉아가 딱 정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내는 그 돈을 어떻게 생활하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설계를 딱 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꼭 그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몇 시에 되면 집에 들어오겠다 그지요?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자기가 먼저 물어야 되지.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일은 누가 한다 이걸 딱 정해두면은 시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고 딱 해갖고 하면은 그거 서로 갖다가 딱 보이거든. 서로 한 통씩 받아 있다가 딱 가서 사본에다 보이면서 여기 도장 찍었지요? 너 도장 찍었지? 딱 이래갖고 따지면 되는 게요. 그렇지 않고 간단한 방법은 하나가 분명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꼼짝 못해도. 예를 들어서 날 같으면 키울 때 자식들이나 가정을 딱 장악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돈을 돌라솔도 안 했고 남편이 자고 오건 예방을 하건 말건 그냥 웃는 날이 행복한 날이고 인상이 찌푸리는 날이 비 오고 전능 번개칠까 싶어서 그냥 지 없는 지우들한테다가 번개 쳐서 맞을까 싶어서 번개 맞을까 싶어서 그러면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 때는 사실지 룰을 정해놓고 그 룰 안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서로 그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 믿음도 서고 또 하나의 편안해질 기라고 봐요. 자, 그 자식 사랑에 대해서 부모 이 있는 자식이 없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골치 썩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노년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20이 넘었으면 이제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일을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하고 저는 옳지 않아요. 나도 뭐 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문호 여기 있으니까 잘 알아요. 내보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버지 면허증 내게 돈 10만 원만 해주소 그러길 하늘 보고 끌끌 웃었어요. 돈 1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네 이랬어요. 가지가. 그래서 단 하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내가 따라가서 데모도를 사라면 내가 9만 원 맞춰준댔어요. 그때 데모도 3만 원씩 줬는데 그래서 전방 그 질 때 저쪽 전방이 있는데 그 하남상에 그 전방 질 때 전공 조수일을 사해가지고 전공을 난리를 불렀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난리 전공을 쓸 때 전공 조수일 해가지고 그래 하루 3만 원씩 쳐가지고 남 똑같이 그래 해가지고 아침 딱 출근할 때 새벽에 듣고 올라가서 그 일해가지고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9만 원 맞춰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 목욕탕도 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돈 10만 원은 그때 세를 250만 원 받을 때인데 10만 원 떼줘도 되지만 절대 직걸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성인인데 왜 성인을 갖다가 부모가 그 원하는 대로 다 그걸 합니까? 그러면 걔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난 수요일 저녁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의 그 사회의 앞날을 볼 때는 4가지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서요. 하나는 국토의 면적과 생산 녹지, 인구 비례. 그러니까 곡물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급자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지하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자원. 세 번째가 기술. 네 번째가 노동자원. 다섯 번째가 채무관계라고 했습니다. 매체가 얼마이냐. 이 5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현실 계산을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기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80% 정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사회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5가지를 기준을 해서 보는 겁니다. 한국은 인구는 많은 데다가 영토는 작고 곡물의 생산 능력은 20%뿐이 소비의 20%뿐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하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술력, 기술 자원인데 기술 자원이 큰 그 한국 기술로 가지고 노얄티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국내에다가 필요한 자원을 수입해서 그 충당할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노동자원인데 이 훈련되지 않는 노동력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노동력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훈련된 노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한글 써가지고 서류 그 쓴다는 공무원들만 많고. 다섯 번째가 외채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도 희망을 걸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심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자식이 있다면 이미 20이 넘었으면 걔의 장래를 생각해서 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모된 입장에서 불러놓고 돈을 달라 할 때는 네 장래에 대한 하나의 계획서를 오라는 거예요. 언제 대학을 졸업하면 군대에 언제 가서 어디 가서 뭐 직업군인이 되겠다든가 그래서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술을 배워와서 어떻게 일하고 살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무대뿌라 계획 없이 산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엉터리라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너무 편견, 자식의 잘못을 덮어두고 그것을 부모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생각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하는 모양인데. 저희 얘는 어떠냐면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이고 이제 원래 이학기 4학년 졸업하고 내년에 학사장교로 가려고 합니다. 학사장교 하고 또 졸업하고 학사장교 3년 뛰고 나서 유학을 가가지고 조리계통에 그쪽에 하려고 하면 자기 진로에 거기서 명확하게 확실한 그게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졸업만 시기 중에는 더 이상 안 봅니다. 졸업할 때까지 내가 가다 드는 씨앗이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지 자식이 간다 해가지고 실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에 하도 말아들여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저놈의 새끼 양이야가 내가 쥐 불러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식도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놈도 있다 이기지 그지. 그래서 실제 그 애가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는 거에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는 안 합니다. 그거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가 하면 지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가지고 경호로 뭐 취직을 한다 해가지고 딴 데 1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려고 하다가 야 얼마 세상이 안 그렇다. 아무도 취직해가지고 여기로 옮기면 안 되느냐 이기지. 아니다 아빠 이기지.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기지. 그 가다가 세상이 안 그렇다. 더러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딴 데 취직할 때는 있지만은 뭐가 하면은 주차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르바이트는 안 쓰고 정식적인 취직 같은 거 하겠다 이기지. 시켜주겠다 이기지. 그래 어제 이제 그 후배가 회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1년은 할 수 있다. 그럼 시켜줘라. 그런 식으로 해가 지금 집에 안 있고 대구에 나가 있거든 사실은. 나가 있고. 예, 대구. 지금 취직은 안 했고 친구 집에 와 있습니다. 있고 친구 집에 있는데 어디 된다가 자꾸 이제 옷을 경호를 하다 옷을 사줬거든. 사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계약을 했다. 계약을 취소됐단 말이더라고. 그러게 옷 샀는데 그래가 요번에 이제 경호를 서울에 된다 또 인천 된다 가다 그쪽에서 이제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계약 해지됐으니까 옷 산 거면 돌려주겠다 이게. 그래도 얼마 니가 얼마 그 말을 그대로 했으니까 너무 말을 안 믿으니까 니가 신경 없다 가니까 그들 바람에 부모랑 싸운다 이게. 니가 딱 바로 적기내라 이게. 세상에 자꾸 거짓말하는 나는 그대로 결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 나는 황당하다 이거지. 말을 너무 앞서서 하지 말아라. 그건 왜냐면 사람이라서는 결과 보고를 받아들이는 가치가라고 그지 안 그렇습니까? 가정을 설명하는 거하고 또 입을 딱 잡고 다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물론 또 밤에 애가 밤에 고시양식들 밤 늦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늦게 일하면 한 10시쯤 일하고 오랍니다. 12시에 일하고 새벽 2시에 일하고 뭐 2시에 일하고 비싼 브랜드는 나이키 오고 다니면 안 입고 비싼 신발도 한 컬레면 됩니다. 5, 6컬레고 막 빚이 뭡니까 전자 그 핸드폰도 10만 원 넘어 나오고 지가 형편이 뻔히 알면서 쓰는 거는 완전 귀족 집 아들까지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정해야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차 안 사주면 뭐 아빠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둥 뭐 어떤
아유 나는 막 뭐 그보다 더한 아들들도 있죠. 문제네. 들어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학을 나오면 학사 장교를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갈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새 그 지원자가 그건 많아서 아니죠. 그건 지원자가 많아가 시험 아니죠. 체력인데 시험은 안 치고 그죠. 시험은 안 치고 가려고 하면은 성적이 예학급 이상 돼야 되고 사상 근거하고 내 동기들이 자꾸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려고 하면 일꾼은 보냅니다. 보내기지만은 지가 이제 어떻게 하는 학교보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가겠다 하는 나는 실제 장교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신여고 전부 다 그하기 때문에 권력에 그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외골통도 예쁘고 안 좋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안 좋으니까 나는 외국으로 갔다가 오면은 둥실둥실하게 묻기는 거기 나는 3년 때우고 가봐 좋다. 그래서 자기가 또 장교로 가겠다 이기지. 거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뭔가 하면은 뭐셔야 어느 놈이라도 옷에 옛날 학벌이 뭔가 하면은 가면 그 학벌은 간발이고 대학 나온 놈이나 뭐 나온 놈이나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지금 대학 나온 놈 못하다기는 옛날 서당에 가가지고 그 하신 분이 낫고 왔습니까 실질이 공부하고 실제 여린이 말씀대로 공부했는 건 실제 완전히 그거 진짜 시험에 나오는 그런 그 일식이고 배웠는 거지 습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실제 뭐가 인간관계 뭐가 행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 개판이 뭐 솔직히 말해 개보다 더 못한 놈들이죠. 내 자식도 나는 내가 답답하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 하면은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나중에서 나는 실제 자라기를 어떻게 되냐 아버지한테 진짜 음악이 나눴습니다. 어디 가서 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보고하고 그래 가지고 어른한테 참 맞게도 많이 맞았습니다. 맞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 손 하나 안 되겠습니다. 그래 실제 그래 밀양 실제 우리 집안에 밀양 일대에서 가면 영남 유림에 그 할아버지 집도 제사도 지내주고 그럽니다. 그 양반집 하면서 그 집안에서 음악에 그렇게 해서 자라다가 그 하다 보니까 그 자식한테는 너무 풀어줬지. 풀어주다 보니까 또 나는 가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나는 가지만 손녀는 귀하게 하다가 너 땡기리면은 나이키 같은 거 뭐 쫄할 때부터 막 새끼를 뭐 12만짜리 옷을 입혀가 보다니까 막 이제 눈만 뭐 커졌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면은 실제 뭐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브랜드를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뭐 그러기 보니까 뭐 안경도 옛날에 뭐 나는 옛날에 뭐 가지만 안경도 뭐 저 할아버지 사면 안경 그 중학생 때는 안경 30만짜리 안경 사주고 그러지. 이제 거기 가을이 커가지고 이제 뭐 돈 안 끼는 줄도 모르고 이 돈을 내가 아는 얘기지. 그래서 나도 강의를 많이 하려고 옛날에는 강의가 한 250만 원, 300만 원 버렸습니다. 그래. 그래 일본에 강의를 안 했다고 때문에 150만 원밖에 안 버린다 이제. 그래 야만 내 인편이 이랬는데 니 새끼 어떻게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얘기지. 내 업자애가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얘기지. 그러면 한 번씩 연포 한다고요. 내 집 나간다 이렇게 하고 그지. 자식한테 끌려다니. 딱 보면. 그러니까 뭘 자식을 끌려- 어디도 꼼짝을 못해. 나 그게 왜 가느냐면은 이제 실제 이제 그기거든요. 하다가 내가 동대에 학교에 있는데 학교 가다가 이제 개 아프면은 자퇴 내고고 물론 안 내지만은 자퇴 낸다 하면 내가 가르치는 잡지에서 내 자식도 하나 못한다 하면서 그거만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게 진짜. 저는 솔직히 이제 내년이 6월이죠. 근데 뭐 2학기 되면 거의 실습 나가고 그 나는 막 힘들게 이상한데 뭐 경로원 그런 거 하지 말고 호텔 경영 가까 호텔에 실습 내가 돈을 안 벌어야 된다. 네가 아니 호텔 이제 옛날에도 이제 왜 힘들고 이제 돈 작은 건 안 하려는 거라 또. 아니지. 옛날에도 어디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맞아요. 했는데 이제 경호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주장 잡았다고요. 하지 마라 경호학과는. 재미가 있는 거. 이제 경호학과는 이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이제 경호학과를 가려. 왜 경호학과를 가면 경호학과를 가지 마. 왜 가지 말아내 그러냐면 실제 저도 군생활에서 소령 예정받나 군생활 중간에 하차를 했거든요. 내 사촌 형님이 난민전사가 벨기에를 몰렸습니다. 그죠? 그래가 나 소령 진급에 예정받았고 그 다리를 쌓에 쌌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장군 나는 고등부사가 내 1등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를 한번 달고 대통령 한번 모으려고 나는 경북대학교 다니다가 3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 바람에 좌절 돼버려 니는 가지 마라. 이 경호원 되려고 하면 청와대 경호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 나중에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경찰대학 가고 경찰대 지 성적이 안 되죠. 그래 자퇴 내보고 그다음 자퇴 내보니까 뭐냐면 그래 검정고시 돼가지고 시험 찍거든요. 그래가 산업체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조리과에 들어가라. 이렇게 조리과에 들어가려 공부를 했어. 그지. 조리 앞으로 이 음식이 가면은 괜찮다. 이게 기술적인 본의를 배워야 된다. 이거지. 이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은 뭐가 하면 경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호텔 개공 기약을 내죠. 니는 호텔 나는 그걸로 안 시킨다 이기지. 그랬더니 이거 톡을 해라 이기지. 그지? 지금도 지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간다 하면은 술집에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 그건 하지 마라. 이게 돈 많이 하지 마라. 이게 그는 돈보다도 인간의 이거 진짜 이 성공식이 진짜 개새끼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 근데 자꾸 이제 세상에 보면은 얘가 순진한 면으로서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세상에 끝바람이 들어가고. 저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가 봐요. 이상한 것만 나쁜 것만 보여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저 뭐고 그 룰을 서로 만드는 게 룰을 좋겠어요. 지켜야 말이지. 룰을 안 지키면 그 딱 해놓고 거기서 하는 거지. 그 룰을 내가 만드는 게 이런 서로가 거로 편한 거지. 내한테 화를 또 보시니까. 아니, 나는 내가 보면은 대학만 졸업하고 나서 그까지 왜는 나왔자 길라 하고 난 뒤에 자, 그러면 끝내자.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25 정도까지가 이 기초 훈련이 쌓여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뭐 25이 넘어비는데 지금 몇 살이고? 23살이지. 그럼 군대 3년 갔다 오면은 25이 넘어비잖아. 그런데 이 사실 이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할 때라고. 이때 사고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30 넘어가면 백수로 평생 살고 부모 고생 시킨 사람 뿐인데 뭐 정미도 사실 영업이라는 것은 이제 뭐 4, 5년 지나면 그것이지 그 대학에는 나왔고 모르지 뭐 어디 현장에 나가겠냐 말이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사실 두 사람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겠지만 누를 해가 지금부터라도 그 뭔가 조금이라도 현실지향적인 거, 현실 속에 파고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그 뭐고 이제 그 나이 23이면 그러면 아들같이 생각하지만 친구같이 생각하면서 놔놓고 이렇고 우리 사정이 이런데 네가 안 봐주면 우리 앞으로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네게 도와준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거든. 네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라 해갖고 용돈도 주르고 그 사람 되지 뭐 오는 거나 받지 뭘라고 전화 많이 걸어가 10만 이상 나오던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저 여자친구하고 하는지. 그럼 일반 전화가 하면 되지. 요새 일반 전화 가까운 데는 지 휴대폰가 하거든요.